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미국 증시 보시면서 또 한번 가슴을 쓸어 내리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 왜 빠져날 때는 두 가지입니다. 마침 울고 싶은 아이, 우리가 소위 뺨 한 대 때린 격이다 그랬는데 현재 주가가 역시 많이 올라간 상태 속에서 이미 이 앞에 방송에서 제가 연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세 가지 얘기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실 연준의 역할은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고 그다음에 주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고 밑에서 안전금을 역할하는 것이 사실은 원래의 목적이었는데 이게 너무나 많이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역으로 버블을 걱정하는 상황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계속해서 버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서 그렇지않아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 타이밍에 바로 중국과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마찰 문제가 터지면서 말 그대로 하나의 빌미를 제공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앞에 하나의 빌미는 더 있었죠. 바로 신규 실업 수당 건수가 늘어났어요. 16주 만에. 그러니까 3개월 만이죠. 지난 3월 달 이후에 좀 이제 어느 정도 진정돼 가는구나. 다시 경제가 재개되는구나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던 차에 다시 최근에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신규 실업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야 이거 역시 경기가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냐라는 부담감을 갖고 부담스러웠던 차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총영사관 폐쇄, 초강수를 두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방금 앵커가 아주 말을 정말 멋지게 뽑아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TV 언론에서 열이 듣고 있는 그 뉴스 말고 정말 뒤에 숨어있는 큰 밑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다가 비중을 맞춰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바로 7월 초에 지난 2018년도에 중국의 원유 선물시장이 개장이 됐는데 사상 처음으로 메이저급 회사가 중국의 위안화로 거래되는 사상 초율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바로 이번에 거론되는 영국의 BP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우리가 보통 전 세계의 원유 시장에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바로 세븐 시스터즈라고 합니다. 바로 요 영국의 BP가 세븐 시스터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번에 이라크산 원유 300만 배를 배럴하는데 위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에너지 이 메이커인 에너지를 거래하는 전 세계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머큐리아가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8월이나 9월 달에 또다시 위안화로 거래를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통 뚝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렇죠. 어디 하나가 균열이 가면은 거기서부터 무너지셔야 하죠. 그래서 바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중국이 미국의 영린을 건드렸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일단 왜 그러면 중국이 미국의 영린을 건드린 것인가? 여러분들 평소 때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신 분들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찍어내죠. 지금 더군다나 이번 위기 때는 이 달러를 찍어낸 게 지난 2008년대를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더 빠른 시간 내에 찍어냈고 더군다나 이것은 월스트리트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메인스트리트에 뿌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인플레에 대한 고민도 크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화두를 던진 적이 있는데 요새 트럼프가 왜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없어진지 아십니까? 또 하나 이 앞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의 이번에 홍콩 보합법과 관련되어서 홍콩의 많은 금융의 허브로 잡던 금융기관들이 홍콩을 빠져나가서 일본이든지 싱가포르로 옮겨지고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지금 홍콩은 페거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홍콩이 페거제에 일정한 미국 달러와 홍콩 달러 일정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달러들이 투여될 것이라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럴 때 전 생각나는 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그러는데 정말 말 그대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많은 환율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을 완전히 빗나가면서 오히려 많은 돈들이 홍콩으로 중국으로 몰려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고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엔 눈이 달려있다 그러죠. 수익이 작은 곳에서 수익이 높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국 통화의 가치를 비교하는 일인데 미국의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가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갖고 있던 달러를 팔아서 오히려 위안화로 바꿔 타겠죠. 그래서 많은 돈들이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몰려들어가는 것이 바로 연준의 고민이고 트럼프도 얼마 전 계속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 뭐 이제는 금리 내릴 것도 없지만 마이너스금 얘기하다가 이제는 마이너스금 얘기가 쏙 들어간 배경에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도 이렇게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중국이 미국의 영리를 건드렸다고 그러는데 과연 향후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무력 전쟁까지도 궁극적으로는 갈 수 있다. 최근에 폼페이오가 남중국해 얘기 자꾸만 거론을 하고 있죠. 불법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타켓으로 중국을 때려잡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 미국은 40%의 법칙이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GDP의 수준을 한 40% 정도까지 올라오면 한 번씩은 밟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밟혔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소련, 러시아가 있었고요. 바로 1985년도에 플라자 회담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됐던 바로 일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밟을래야 밟을 수가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미국의 GDP에 중국의 GDP가 한 70%밖에는 안 되지만 이미 등치가 커질 만큼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석유를 파는, 쉽게 해서 석유 장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석유가 잘 팔리나요? 안 팔리죠. 근데 누군가가 고맙게 석유를 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족보 따져가면서 이걸 석유를 팔까요? 일단 팔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죠. 바로 그 틈새를 노리고 들어온 것이 누구냐? 중국이라는 거죠. 왜 중국이 이 틈새를 노리고 왔느냐? 지금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문제로 몸살 앓고 있습니다. 가장 잘 대처했다라고 평가받는 나라 중에 하나는 우리도 최근에 코로나19의 어떻게 보면 재확산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놓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통제가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이죠. 그래서 이번에 물론 그 GDP 성장률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가장 먼저 경제 지표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역대 최대급의 원유를 갖다가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체 원유의 수요량을 보면 미국이 한 20%를 쓰고 있는데 넘버2가 어딜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원유의 12% 내지 13%를 갖다 쓰고요. 더 큰 일은 우리가 보통 물 먹는 하마라고 하죠. 경기가 회복이 되고 나면은 전 세계 시장에 원자재는 어디로 빨리 들어갑니까? 그렇죠. 구리, 철광석 등 모든 원자재는 바로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이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중국이 무려 50%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를 파는 나라들은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물건이 안 팔리는데 누군가가 와서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사줄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 조건인 거죠. 대신 결제는 달러로 안 할게. 위안으로 할게. 받아주는 거죠. 특히 지금의 상황이 자꾸만 예전에 제가 TV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약달러에 베팅하고 있다. 최근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금값, 은값이 날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량에서도 요번에 계속해서 나타났지만 달러가 약세 현상을 보이면서 위안화가 초강세 현상을 보는 현상도 보셨을 겁니다. 때마침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죠. 만약에 뒤꿈만 없다면.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 속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이런 압박을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위안화가 바로 미국의 영리를 건드린 것은 바로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앞으로도 제2, 제3의 BP나 아니면 머큐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중국이 미국의 영리를 건드렸다는데 여러분들은 아니 지금 총영상한 폐쇄한 게 문제지 무슨 원유 시장에서 거래된 게 문제냐 그럴 텐데 이게 왜 영리를 건드렸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쓰는 그런 돈, 우리가 화폐, 그 돈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언제까지는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을 예를 든다면은 바로 미국은 1971년도까지는 이 달러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1944년도 2차 세계대전 우리가 바로 해방됐을 때가 45년도인데요. 딱 1년 전에 44년도에 바로 브루튼 우주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만 하더라도 기축통화국은 누구였냐면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대전을 펼치면서 많은 돈들이 필요했고 많은 금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을 찍어내고 금을 갖다가 팔아서 전비를 마련해야만 했던 영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더 이상 파운드를 갖고 오더라도 금으로 바꿔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 세계의 막강한 금들의 대략 한 70%는 올라가 있었냐? 미국이 있었죠. 그래서 금태한 니들이 쉽게 해서 달러 35달러만 갖고 오면 금 1온스를 줄게. 이게 금태한제고 금의 이 화폐의 가치가 부여됐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도 영국과 똑같은 일을 겪게 되는 거죠. 뭘까요? 1960년대에 바로 미국은 월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월남전이 75년도에 끝났는데 그 전에 73년도까지 미국은 계속 월남전에 참전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전비가 필요했겠죠. 많은 돈들을 찍어냈습니다. 이때 가장 눈치 빠른 프랑스의 영웅으로 일컬어지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바로 드골 대통령이죠. 가만히 보니까 달러 엄청나게 찍어내거든요. 야, 이거 달러 가치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달러 줄 테니까 니들 내 금 내놔라 그랬죠. 처음에 닉슨 대통령이 배짱을 부렸습니다. 갖고 와. 우리 얼마든지 충분해.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금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랑스의 두골 대통령이 그렇게 나오자 주변에 미국의 우방이라고 했던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도 저도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은 소위 닉슨 쇼크, 한마디로 배짜라. 나 못 줘.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달러 그만큼 발행해놓고 회사가 회사채 발행해놓고 나라가 국채를 발행해놓고 나 배짜라 그러면 사실 국가 부도죠. 근데 누구는 그게 가능했었습니까? 바로 미국만은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바로 닉슨 쇼크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달러 가치는 급락을 하게 되고 달러 이즈 트래쉬, 그죠? 캐시 이즈 트래쉬. 지금도 왜 많은 돈들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왜 몰려들까요? 돈이 점점 트래쉬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뭔가 실물 자산을 잡아놓기 위해서 돈들이 그렇게 몰려들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초폭락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은 더 이상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강대국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흑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우디입니다. 거기에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은 누굴까요? 헨리 키신저입니다. 헨리 키신저가 보니까 73년도에 석유파도로 유가가 확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아, 저거구나. 달러를 저 석유에다만 연결만 시키면 다시 미국은 강해질 수 있겠구나. 달러 가치는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키신저가 곧바로 밤새 날아갔죠. 어디요? 사우디요. 사우디만 잡으면 나머지 오펙 국가들은 잡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우디를 날아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내가 네 뒷배 대줄게. 누구든지 까부는 사람 있으면 내가 다 손 봐줄게. 야, 대신 너네 석유 팔 때 달러만 받아. 그래서 바로 1974년도, 그러니까 1971년도에 우리 배짜라 그랬다가 1974년도에 다시 미국은 달러를 어디다 연결시키는 바로 석유에다가 연결시키는 이른바 페트로 달러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부여가 된 거죠. 그 어느 나라도 만약에 원유를 사거나 팔 때 달러가 아닌 타 통화로 거래가 될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가다피 어떻게 됐습니까? 후세인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나라 꼴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란 왜 저 모양 저 꼴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한테 밑보였기 때문이고 바로 미국의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에 바로 저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만약에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중국의 위안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실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있죠. 대표적인 나라가 달러 말고도 유로화, 그 다음에 일본. 그죠? 근데 여기에 바로 중국이 또다시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특히 더군다나 최근에 미국과 바로 유럽 국가들의 사이가 굉장히 또 좋지를 않죠. 상대적으로 중국은 지금 현재 보면 미국과의 교역량은 많이 줄고 있지만 오히려 유럽 속에서의 교역량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중국은 욕심이 여기에서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엄청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미 무역전쟁을 지나서 기술전쟁으로 가고 있죠. 각종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기업체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대기업이 앞서가는 첨단 기술을 갖다가 가져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죠. 조선 아침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딱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을 바로 M&A로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바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많은 기업체들의 가치가 전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떨어지는 그 기업체들을 중국이 하나씩 둘씩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지금 조용하죠.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근데 유독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중국의 정부와 중국의 기업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이건 찬반 양론이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 경제학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간다면 결국은 한 2030년 이후에는 어쩌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레이 달리오 한 번씩은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하냐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가요? 그렇죠. 무역전쟁이 결국 맨 끝에는 무력전쟁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하나, 중국이 최근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헤드라인으로 뽑는 얘기가 뭐냐면 환율 전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환율 전쟁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춰서 어떻게든지 수출량을 늘린 거죠. 근데 최근에 환율 전쟁이라는 단어 보셨습니까? 혹시 최근에 중국이 기준금리 내리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겁니다. 왜요? 중국의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현재 수출이 안 됩니다. 2001년도에 WTO에 가입한 중국이 작년까지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은 무려 한 5조 달러의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돈들을 벌어들였죠. 그러니까 달러가 풍성하고 계속해서 미국에서 무역을 하게 되면 달러가 풍성하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별 생각 없이 달러를 쓸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은 전체 GDP의 경상수직자가 정말 미미할 정도로 너무나 약해지고 있고 더구나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전 세계의 교육량이 줄면서 달러의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쥐새끼도 도망갈 군용을 보고 몰아야 되는데 도망갈 군용 없이 모으니까 결국은 중국도 바로 이판사판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마찬가지죠. 결국은 미국의 영리를 건드리면서 위안화를 가지고 결국은 거래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이렇게 금리를 그대로 동결해 버리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요새 위안화 보면 초강세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수출 중심으로 나간다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데 이게 내수 중심으로 도는 겁니다. 그러면 자국의 통화 가치가 높아야 수입을 많이 하겠죠. 상대적으로. 지금 유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올라왔다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서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씩 했었으니까요. 최소한 70달러 이상씩 했던 유가가 많이 최근에 내려와 있고요. 중국은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수 쪽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은 최근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위안화를 갖다가 평가절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안화 강세 전략으로 바뀐 것들도 바로 메이저급들 석유회사들이 바로 위안화를 선호하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경제공부 딱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트리핀, 예일대 교수의 이름을 딴 트리핀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왕이 되려는 자, 그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는 것이 있는데 트럼프는 그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결국은 내가 왕이 되려면 내가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기축통화국은 전 세계를 중심해서 역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달러를 뿌려줘야 그 달러를 가지고 모두가 무역 거래를 하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 흑자국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씨가 마르고 전 세계가 위기가 오죠.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결국은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중국도 달러가 그렇게 많이 벌었다가 달러가 안 벌립니다. 그러면 중국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 중에 하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리려면 결국은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꾸준하게 자유무역을 해야 되는데 아시죠? 트럼프 들어와서 더욱더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달러 국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되려고 그러면 두 개의 점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유동성 문제에서 씨가 말라가고 있고 특히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 씨가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크게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돈이 많이 풀린데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풀리는데도 그 돈이 기축통화로 사용되려면 그 돈의 가치가 있어야 되죠. 그 돈의 가치를 뭐로 묶어놨냐면 소위 누런 황금에서 건만 황금으로 딱 묶어놨는데 이거를 누군가 깨려고 하면은 과연 미국이 가만 있을까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이게 무역전쟁이 무력전쟁까지 간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분간 이런 미국과 중국의 이런 사태는 더 이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결국은 어떤 문제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문제거든요. 중국 때리기를 해야 그나마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중시가 그렇다고 가만 폭락하는 걸 방치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아마 적당한 선에서 결국은 현재 상황이 일단 매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만 더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의 첨단 관련된 종목군들이 위에서 오일평선이 이렇게 쌍봉의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진돗개 원리 아시죠? 이게 오일선이 외봉일 때는 밑에서부터 20선이 받치고 있는데 이게 오일선이 쌍봉이니까 지금 이 선을 살짝 깨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20이 외봉입니다. 외봉이니까 밑에 여기 60선 1차 지지가 6선 안에 있겠고요. 그 밑에 240 여기를 중시해선 여기 밑에 대기 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바로 어마어마한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팡! 넷플릭스를 제외한 팡 어디입니까?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그리고 퀄컴까지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 등등 이 메이저급들의 이런 회사들이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당분간 현재 주가의 패턴은 위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매물을 받을 가시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위로 좀 올라갈 때는 약간 속도 조절을 조심하시는 거 좋겠고요. 다만 큰 맥의 흐름은 결국 이것도 쉬어가는 마지존으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